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이 4단계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2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선거와 투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듣기를 공부할 건데요.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선거 포스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거 포스터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자, 이런 슬로건,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사전 투표가 있는데요. 진짜 투표를 하기 전에 미리 투표를 하는 겁니다. 6월 13일에 선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시간이 없어요. 저는 다른 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미리 투표를 합니다. 이 사전이라는 것이요. 미리라는 뜻이거든요.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6월 8일 그리고 6월 9일에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그리고 진짜 선거일은요. 바로 6월 13일에 있습니다. 6월 13일에 있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자,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라고 짧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선거는 며칠입니까? 6월 13일이고요. 6월 8일과 9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라고 얘기하고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들으실 내용은요, 뉴스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뉴스 앵커와 리포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는 기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자와 앵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지방선거를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지금 투표소에 나가 있는 리포터가, 기자가 지금 상황, 현재 상황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도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 투표소를 연결해 투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지호 기자, 투표가 이제 막 시작됐죠? 네, 조금 전인 오전 6시 정각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준비로 투표소는 새벽부터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각이라 유권자들의 발길은 뜸한 편입니다. 앞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20.14%였지만 서울은 19.1%, 경기와 인천은 17%대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와는 달리 유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로 출발하기 전에 선거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분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표는 6시까지 진행되고 선관위는 개표가 시작되면 밤 10시 반쯤에는 당선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중학교에서 YBS 뉴스 양지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라고 하는 것은요, 정도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자, 이 여라는 말은 정도쯤이긴 하지만 더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0보다 조금 더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여의도 투표소를 연결해 투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지호 기자, 자, 여기는 리포터라고도 하고요, 기자라고도 하죠. 투표가 이제 막 시작됐죠. 네,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투표 준비로 투표소는 새벽부터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유권자 누구예요? 투표를 하는 사람. 투표를 하는 사람 유권자들의 발길은 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합니까? 아니요. 한가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 미리 투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20.14%였지만 서울은 19.1%, 경기와 인천은 17%대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밑돌다라는 말은요, 더 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반대는요, 웃돌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많다라는 의미죠. 자, 오늘은 사전 투표와는 달리 유권자의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전 투표와 달리, 그러니까요,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투표소 다 괜찮아요. 하지만 달리라고 했으니까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지정된 정해진 투표소, 내 주소지가 있는 곳, 즉 내가 사는 곳의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소로 출발하기 전에 선거 안내문이나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확인해요?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곳, 투표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신분증을 꼭 챙겨야 돼요. 신분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표는 6시까지 진행되고 선관위는 개표가 시작되면 밤 10시 반쯤에는 당선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뽑혔어요? 누가 지도자예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서 YBS 뉴스 양지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 공부하러 갔어요? 가르치러 갔어요? 아니요. 여기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소가 바로 중학교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선거일입니까? 대통령 선거 대선이었습니까? 아니요.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지방선거였습니다. 리포터 기자 양지호 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 중학교에 있는데요. 거기는 바로 투표소였죠. 자,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소는 많은 유권자들로 복잡하다? 아니요. 한산하다, 한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발길이 뜸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고요. 사전투표는 이틀 전에 실시되었습니까? 자, 이건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틀 전에가 아니라 이틀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8일과 9일에 있었고요. 진짜 선거일은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전, 5일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죠. 사전투표는 유권자 본인 주소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요.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꼭 신분증을 챙기세요.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크북 익힌 책 103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남자는 한국 사람이고 여자는 외국 사람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투표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봅시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운동을 하나 봐요. 와, 박수 소리가 큰데요? 그러네요. 지금 연설을 마친 후보자가 지지율이 높은가 봐요. 이번에 당신도 처음 투표하죠? 네. 하지만 후보자가 많아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후보자의 경력을 읽어보세요. 경력이야말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찾는 좋은 자료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후보자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요.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확인해서 우리 함께 투표하러 가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같이 살펴볼게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운동을 하나 봐요. 우와, 박수 소리가 큰데요? 그러네요. 지금 연설을 마친 후보자가 지지율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박수 소리가 커요. 이렇게 생각했죠. 이번에 당신도 처음 투표하죠? 처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신은 누구예요? 아내를 얘기하는 건데 여자는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후보자가 많아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후보자의 경력을 읽어보세요. 이 남자는요,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경력이 많아요. 경력이 풍부해요. 이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경력이야말로 이렇게 경력을 강조했고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찾는 좋은 자료예요. 경력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많은 후보자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요.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자세히 하나씩 확인해서 우리 함께 투표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박수 소리가 크네요. 지지율이 높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자는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한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처음으로 투표하죠? 이렇게 얘기했죠. 자, 후보자는 지지율이 높아야 연설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자는 경력이 풍부한 후보자를 찾고 있다? 네, 남자는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읽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